안녕하세요. 포토샵 이번 시간에는요. 텍스트에 있는 워업이라는 효과와 트랜스폼에 있는 워업이라는 효과를 이용을 해서 텍스트와 벡터 이미지를 좀 변환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에는 텍스트 워업 효과는 없고요. 그냥 일반 벡터 이미지를 워업 효과를 이용을 해서 조금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텍스트 효과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벡터 이미지에 와п 효과를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하나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를 입력을 했어요. 자, 이 텍스트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T 입력합니다. T 입력이 아니고 T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아이콘이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아이콘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텍스트에 대한 옵션을 볼 수 있는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텍스트 아이콘 선택을 하시고 나서요. 맨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옵션 창이 나타나고요. 그 옆에 보시면 T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무슨 경로가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삽입을 하려고 하는 워업이라는 효과를 넣을 수 있도록 워업 텍스트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이번에는요. 위쪽 타입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볼게요. 타입 메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요. 중간쯤 내려와 보시면 워업 텍스트가 있어요. 워업 텍스트 선택을 하시면 제가 아까 봤던 이 아이콘 클릭했었던 대화 상자랑 똑같이 나타나죠. 자, 왜 이 양쪽 두 군데 같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요. 제가 텍스트 메뉴를 텍스트 툴을 선택하지 않고 기본 무브 툴을 선택하고 있으면은요. 이 위쪽 옵션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브 툴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무브 툴에 관련된 옵션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일반 레이어에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워업 효과를 적용을 시키고 싶을 경우에는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타입 들어가셔서 워업 텍스트 들어가시면요. 효과 넣어 주실 수 있고요. 자, 먼저 스타일 살펴볼게요. 스타일 none 되어 있습니다. 아직 효과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눌러보시면 상당히 많은 효과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각각 효과 안에 들어가 보시면 옵션은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얼마만큼 구부러질지, 그리고 가로로는 어느 정도, 세로로는 어느 정도 분리해서 적용을 시켜줄지 이런 것들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효과 나중에 살펴보고요. 자, 효과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요. 효과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 있겠죠. 아니면 이 효과가 아니었나? 다른 효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레이어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타입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워업 텍스트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은요. 대화 상자가 떠요. 여기에서 아까 스타일 있었죠? 스타일 부분에서 우리 아크를 선택을 했었어요. 자, 아크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자, 맨 위쪽에 제일 처음 none 선택을 해주시고 OK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적용되어 있던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효과를 다시 한 번만 아무 효과나 좀 적용을 시켜보고요. 자, 이번에는 이런 효과를 적용시켰네요. 그런데 제가 입력해야 될 부분이요. 오타가 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자, 우리 텍스트 입력하고 나서 텍스트 입력 레이어 앞쪽에 이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텍스트를 편집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 워업 텍스트 적용됐어도 똑같습니다. 텍스트에 대한 속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앞쪽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에서 내용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속성 변환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효과들은요, 텍스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간격 조절이라든지 텍스트 모양 변형이라든지 어떤 거를 해도요, 앞쪽을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패스 텍스트나 오브젝트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면 그 안에 있는 텍스트는 언제든지 변환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불가능한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일단 이 텍스트는 복사해 두고요. 두 개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텍스트는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가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어요. 눌러주시고 나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레스토라이즈 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타입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요, 비트맵으로 변환시켜 주겠다는 거거든요. 텍스트 앞쪽 잘 보세요. 텍스트 아니고 레이어 앞쪽을 잘 보세요. 하나는 텍스트 모양으로 아이콘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 ED+라는 텍스트 모양의 이미지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이제 이미지라는 거예요. 제가 앞쪽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했더니요,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다른 대화 상자가 뜨고 있어요. 텍스트는요,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 편집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개가 완벽하게 다른 레이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레스토라이즈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꼭 변환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인쇄소에 자료를 넘겨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폰트와 인쇄소에서 가지고 있는 폰트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디자인이요, 그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 포토샵 높은 버전으로 작업을 한 것은요, 사실 이 폰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쇄소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편집 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더블 클릭하는 순간 이미지가 폰트가 깨져요. 왜냐면 폰트를 그대로 담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미지만, 요거를 이미지화해서 눈으로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폰트를 직접 보내시거나 상용 폰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비트맵으로 변형을 시켜주신 다음에 보내야 원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그냥 사이드 설명이었고요. 이번에는 와합 효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선택하시고 나서 타입에 들어가서 와합 텍스트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양을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서 제공하는 모양들입니다. 쭉 내려보시면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와 있고요. 자, 각각 옵션들은 비슷하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사용해 볼게요. 자, 아크 모양이 아까 이렇게 둥글게 그냥 텍스트를 구부러뜨린 모양이죠. 저기 보시면은요, 밴드해서 50%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낮춰 볼게요. 낮추면 점점 글씨가 바르게 똑바르게 쓰여져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래쪽으로 구부러지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 위쪽으로 구부러지고요. 자, 아래쪽에 호리젠탈과 버티컬이 있는데요. 요거 옵션 한번 변형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서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와 세로 모양 변형으로 해서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도 있고요. 이 위쪽에 보시면 호리젠탈과 버티컬이 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라디오 버튼 눌러주시면은요, 누구를 중심으로 편집을 할 건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는 위에서 선택하는 것은요. 자, 요거 없애고 한번 볼까요? 자, 홀리젠탈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구부러졌습니다. 텍스트 긴 상태가 구부러진 거죠. 자, 요거 했을 때는요, 위아래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자, 요거는 양옆을 중심으로 해서 구부러진 거고요. 자, 첫 번째 시작점과 끝점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줄넘기 돌리듯이 위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자, 요거는요, 위와 아래가 중심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진 겁니다. 그러면 글씨 모양을 서로 다르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와합 텍스트를 효과를 조금 강하게 주게 되면 텍스트 모양이 조금 왜곡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읽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만들어 두고 나서 요거는 디자인 효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여기에 플래그 효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하면 그냥 텍스트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으로 했을 때는 사실 눈에 그렇게 안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과하지 않은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렇게 텍스트 실제 가독성이 필요한 텍스트 같은 경우에도 꾸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텍스트를 읽어야 되는 경우에는 눈이 피로감이 올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넣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옵션들은 거의 비슷하니까 그대로 똑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아크랑 똑같아요. 홀리젠틀 있고요. 버티컬 있고요. 밴드 있고요. 홀리젠틀 있고요. 버티컬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넣는 방법, 요령, 옵션에 칸 입력하는 요령만 익히시면 금세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위쪽으로 두고 저는 요거를요, 하나를 복사해서 다르게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요, 제가 왑 효과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왑 텍스트 들어가서 none 해주고요. 아래로 좀 내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다르게 좀 활용을 해보려고요. 자, 그러면 얘는 복사를 하겠습니다. 원본을 제가 조금 복사를 해서 아래쪽에 둘게요. 왜냐하면 계속 사용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얘를 가지고 좀 변형을 시켜보도록 할 텐데요. 트랜스폼 들어갑니다. 자, 트랜스폼 들어가시면 여기에도 왑이라는 효과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왑 효과를 들어가시게 되면 조금 다른 변형이 일어나요. 이건 나중에 이제 텍스트에 왑 효과 다시 넣어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는요. 이미지화를 좀 시켜서 아까 우리 이미지화 시켰던 거 있죠? 요거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왑 효과를 적용시키고 나서 이미지화를 시켰었군요. 자, 요거를 이미지화 시키죠. 자, 이미지화 시키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에 적용시킬 수 있는 트랜스폼 효과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서 제가 텍스트를 이미지화를 시켰어요. 시키고 나서 여기에다가 디스토트라는 효과를 제가 넣어줄 거예요. 자, 효과라기보다는 디스토트 효과를 적용시켜 주겠다 하고 적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만들어 주는데요.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이렇게. 자, 아래로 내렸어요. 쉬프트 누르고 아래로 그냥 이렇게 내리기만 했습니다. 텍스트가 어때요?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간단하게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요. 자, 제가 원본을 다시 한번 복사하고요. 왜냐면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이미 뒷부분이 좀 많이 깨졌기 때문에 원본을 가지고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또 타입 형식 만들어서요.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디스토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위치 조절 잘 하시면은요. 그림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텍스트가 앞쪽에 그림자가 들어간 게 되는 거죠. 자, 그림자 효과에다가는요. 여기에 락 채워주시고요. 그라데이션 조금 살짝 넣어볼까요? 자, 너무 검정색만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요. 제가 생각을 못한 게 있죠. 예, 거꾸로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그림자는 이렇게 지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자, 요거는 눈 끄고요. 예, 다시 복사합니다. 자, 다시 복사하고요. 디스토트 다시 선택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얘를 뒤집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락 채우고 다시 한번 그라데이션 효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가 흰색이라 너무 이상한가요? 자, 이렇게 해두고요. 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시켜보면 자, 원본을 다시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한번 복사하고요. 자, 만든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번 디스토트를 이용을 해서요. 아까처럼 똑같이 만들어 줄게요. 자, 조금 짧게. 자, 섞여 있으니까 위쪽은 눈을 좀 꺼줄게요. 자, 조금 짧게 이렇게 만들어 두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 레이어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요. 이 친구는 에디트에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호리젠탈 가로로 뒤집어 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두 개 양쪽에 길이 생겼죠? 이 길 사이에다가 쭉 뭔가 디자인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양쪽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쌍둥이 글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텍스트 워브는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나머지도 따라서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이 친구들을 모두 폴더 안에 넣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폴더 눈 꺼주시고 위쪽에다가요. 요거 만들어 봐야죠. 원을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자, 원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고요. 모양이 다 가지각색이에요. 자,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펜 툴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좋겠죠. 그런데 자, 벡터 도형 하나만 가지고요. 조금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필 값 없애줄게요. 자, 필은 없애주고요. 스트로크만 남겨주고요. 스트로크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조금 두껍게 해주고요. 점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점선 클릭해서 적용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점선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요. 에디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아까 트랜스폼 안에 워브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워브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동안 트랜스폼 적용시켰던 것과 조금 다른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트랜스폼 기본으로 적용을 시키면 이 내 귀퉁이에만 점이 생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9칸으로 칸이 일단은 나뉘었고요. 칸이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은 뭘 의미를 하냐면요. 조금 더 트랜스폼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은 이 내 귀퉁이만 가지고 변화를 시켰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 변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다 각자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각자 움직이게 되니까 이 모양 자체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모양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마우스를요. 이 사이 보시면 검은색 부분이 있어요. 점이. 그 점을 클릭해 볼게요. 점을 클릭했더니 그 점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펜툴에서의 핸들러 역할을 담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펜툴에서의 핸들러 역할인데 자 여기 이 부분에 지금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점만 가지고 움직였던 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요거는 이제 핸들러만 가지고 움직여 주는 거고요. 자, 여기 점들이 있어요. 이 점을 잡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양을 확실히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펜툴의 핸들을 활용을 해 보셨다면 이렇게 편리하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아까 이 점이 뭐였냐면요. 사각형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모퉁이였어요. 이 모퉁이가 사실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냥 점이었던 거죠. 자, 이 점에 의해서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동그란 점은 잡고 움직여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펜툴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요. 핸들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갔고요. 이쪽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펜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펜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각진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면 곡선이요. 바로 흐르듯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조금 어색하게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이 부분이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이 라인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선을 잡아서 움직이는 역할만 해주기 때문에 절대 각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각각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면 어떤 것은 내용이 많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내용이 적을 수도 있고요. 마우스가 정확한 곳을 잡아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곳이 클릭이 안 되면 이렇게 경고음이 계속 발생을 하고요. 이런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서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원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요. 변형했으면 좋겠어요. 트랜스폼 안에 다시 들어갑니다. 와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다시 이곳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곳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변화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양들을 훨씬 더 다양하게 소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엔터 누르시면 적용이 되고요. 아까보다 조금 더 굴곡이 많이 생겼죠? 첫 번째라 굴곡이 적게 생기고 두 번째라 굴곡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교촌에 있는 메뉴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이렇게
벡터 1을 가지고 저는 여기 똑같이 만들었고요. 벡터 1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점선으로 변환시켜 주시고요. 왑 효과를 이용을 해서 각자 다른 모양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렇게 샐러드나 이런 모양들 위에 가져다 얹어 놓으시고요. 꼭 교촌, 저는 지금 예제를 교촌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여기에는 뭐 커피나 디저트, 샐러드 이런 것들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미지 올려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레이어에 이미지 불러와서 지금 제가 작업한 점선만 올려두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예제 설명은 드리지 않고 강의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